자,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어제 얘기했었죠. 61선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여전히 이 흐름이 강하다. 그래서 뭐 오늘도 여전히 상승의 기류를 이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조정이 다가온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조정이 들어온 거에 비해 그렇게 센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목표가까지 온 모습이고 그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조정이 약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내일도 상승할 힘이 남아 있구나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뭐 이렇게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내일 장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요. 코스닥도 오늘 여전히 같이 조정이 들어왔지만 조정답지 않은 조정,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장이 들어왔었고 결과적으로 종가는 보합권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을 좀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조정이 곧 다가온다. 상승의 단기적인 끝자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지수도 그렇고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그렇고요. 조정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가야지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맞고 한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좀 이제 상승이 좀 탄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죠. 마치 이런 구간처럼 이대로 계속 가나 싶었지만 결국엔 조정 한번 굉장히 세게 들어오듯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는 세게 한번 조정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수소차가 강한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나머지 조금 보유하고 있었던 GMB 코리아를 오늘 이게 올라오는 구간대에서 나머지를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소차가 강하다라는 점을 여전히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이외에 하나 더 들고 있었던 이렌텍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종가 때 50%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여기 3천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계속 들고 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때문에 잠깐 당황을 하긴 했었으나 뭐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구간대를 결국에는 돌파하고 지지한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가상 여기를 깨고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정리했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종가까지 좀 끌고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네요. 현재 이 종목도 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돌파해서 시작을 해버린다면은 뭐 이렇게 돌파해서 시작을 해버린다면은 마치 오늘의 아리꼬리처럼 이렇게 달아주고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대략 4,300원 정도를 보고요. 4,250원, 260원 이 자리를 보고 최종 목표가로 삼은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청산할 생각입니다. 뭐 GMB 코리아랑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5%니까 평균 수익률이 한 17%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신규로 오늘 매매했던 게 삼성출판사와 터박스 코리아. 오늘 이 종목이 가장 핫하고 좋았죠. 그래서 아침에 원래 이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에 내려오면 체결시킨 다음에 여기 올라올 때 얘가 주춤주춤 거리면 정리하자 분할로 그게 시나리오였는데 아침에 얘가 내려오지 않고 2위에서 자리를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았어도 됐고 그게 아니라면은 얘가 가는 거를 보고 뒤늦게 토박스 코리아를 대응했어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출판사를 그 위에서 공략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탈할 때 손절을 걸고 여기에서 공략을 했었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출거렸으면 공략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여주면서 확실히 나 갈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뿜어주고 여기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공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히 고점에 팔지는 못했고 그 맨날 그어놓는 그런 구간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처음에 70%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 30% 팔고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게 되었네요. 수익률 자체는 대략 한 10%대
초반이 나왔었고 오히려 삼성출판사보다 토박스코리아가 먹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움직임 10시 5분이 둘 다 고점을 만들었는데 삼성출판사가 좀 더 먼저 찍었죠. 그 뒤를 따라오는 게 토박스코리아였고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꺾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얘가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청산했다만 이쯤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시장가로 던졌어도. 그래서 얘도 살면 여기서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일단은 샀다라고 가정하라고 일단 지켜놓 봤어요. 왜냐면 저는 삼성출판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매매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세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여준 모습이었고 삼성출판사를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등주로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같이 살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외에 연희정보통신을 이제 새롭게 매수를 가담했고요. 자, 이 종목은 아침에 삼성출판사를 대응하려고 여기서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 여기 삼성출판사 매매 끝난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내려오면 한 번 더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이고 뭐 늘 이런 구간에서라도 자리 잡아주면 한 번 더 사서 홀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3,520원짜리 1차로 매도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얘도 그렇게 봐도 수익률이 굉장히 클 것 같죠. 여기 30% 나오는 자리고 여기가 13% 나오는 자리니까 평균적으로 20% 정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비슷한 종목으로 GV가 있었는데요. 이게 과거 DB라이텍이죠. 그래서 좀 과하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한번 튀었던 이런 움직임들처럼 여기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었어요. 10몇 %대.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 때 오늘 여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분할로 매도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더 크게 뻗어주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볼게요. 1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결국엔 분할 매도를 한다면은 아마 최종 목표가가 아마 이쯤 됐을 것 같은데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GV처럼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연희정보통신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네요. 이탈한 후에는 좀 나중에 다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코리아 FE 현재 오늘 자율주행 테마 중에 좀 약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지금 맥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오늘 눌러줬다가 한번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제 만약에 이때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여기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여기서 바로 움직여줬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좀 평단가를 좀 변경을 시킨 다음에 대략 한 3,240원쯤에 매수를 시도를 하고요. 이 자리에 손절을 하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전략을 변경을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가 진행이 된 다음에 3,240원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할 때 50% 일단 손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다가 50% 손절을 하면은 평균 손절가나 이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대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했을 때 운이 좋으면은, 자, 원래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은 이렇게 톡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만약에 나쁜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은 이렇게 찍었다가 손절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코리아 FT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 앞에 고점 부근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워낙 지금 수소차랑 자율주행 5G 이 세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추세인데 그중에 수소차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수소차 자체가 약간 과열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정부 정책주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재료라서 좀 더 이 흐름이 이어질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연관된 관련주로 자율주행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코리아 FT도 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전기는 결국에는 오늘 올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그냥 올라가 버리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을 잡지는 못했고요.
지켜만 보고 다른 종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는데 뭐 여전히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내일 좀 더 이 자리까지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뻗어줘서 여기 3만원대 부근대까지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목표가로 삼고 이제는 내일 만약에 눌린다면은 얘도 한 번 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10분봉을 보고 있는데 내일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줄 때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또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가담하고 여기 이탈할 때 손절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아줄 때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현재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그냥 툭 찍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수하기 힘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삼화전기는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희정보통신은 아까 얘기했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이쁘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매수 시나리오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6,580원을 매수가로 삼고 내일 여기 내려오게 되면 매수가 되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이 종목도 대응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매수 시나리오가 조금 변경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멘스 이 종목은 기회를 안 주고 결국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한 상태에서 내일 한번 눌려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내일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형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이 자리 이탈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루멘스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않고 내일 자리를 잡아주면은 뭐 종가 부근이나 오후 늦게 보고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좀 기다렸다가 여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늘 그 이스페타시스처럼 자리를 잡아버린다면은 당연히 이런 공간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보고 루멘스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콤텍 시스템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돌파하고 여기 눌러주는 자리인데 분차트에서는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590원 자리에서 체결이 됐다면 홀딩할 수 있겠지만 워낙 호가가 얇았다기보다는 두꺼웠기 때문에 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내일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끝나준다면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1590원에서도 매수 시도하고 여기 이탈할 때 손절 이렇게도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 시스템은 같은 시나리오로 유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출판사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하나가 이제 유니크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너무 세게 또 올라갔네요. 아직은 종가로 끝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이렇게 내려서 체결시켜주고 이렇게 한번 쌍봉을 찍어주는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자 손절을 11,600원에 잡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11,900원에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매수, 손절, 익절은 뭐 당연히 여기서 1차로 분할 익절, 여기서 2차 익절을 하면 되겠죠. 2차,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이 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종목 하나가 또 넥슨 GT가 있는데 얘는 오늘 좀 자리를 잡고 끝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여기서 뭐 마이너스 시가 뜨면 당연히 매수를 못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움직여 준다면은 또는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막 이렇게 아침에 꿈틀꿈틀 거려 준다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굳이 선으로 그려보자면은 여기 그다음에 오늘 지금 종가부터 내일 시가에도 매수할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시가가 여기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서 시작하든 간에 매수 이탈하면 바로 손절 그게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일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 돼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저가 이탈하면 손절하는 그런 좋은 순익비 자리죠. 이렇게 해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 시간을 보고 또는 내일 시가의 그 흐름들을 보고 시가가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 관련주가 이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 움직였던 종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간 것 중에 이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장주로 삼고, 어, 좀 후속주자라고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이제 본느나 아니면은 KTS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본느보다는 KTS가 조금 더 매수하기 편해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매수할 기회를 더 줄 것 같기 때문에 어제 저점이 이제는 우리의 손절 기준가가 되겠고요. 2,895원짜리가 손절 기준가가 될 거고, 그렇다면 신규로 매수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는 2,94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일 매수를 시도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는, 당연히 목표가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한번 청산을 하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매매를 해보면 괜찮겠죠. 자, 얘랑 본느는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얘도 목표가 여기에서 살짝 돌파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느나 KTS나 둘 다 기대 수익률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본느는 대신 여기가 얘가 좀 더 강하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그림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체결되면 안 될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KTS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본느가 살짝 내려왔다 뜰 때 얘도 같이 톡 체결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KTS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주들은 좀 먹을 폭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10%좀 이렇게 넘어 보이는데, 이런 자리는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전히 제일 강력한 수소차 쪽이랑 자율주행 그리고 5G 이쪽에서 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번외로 좀 더 하나 더 언급을 해보자면은 RF텍이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조정이 제대로 들어와서 61선 지금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그 부근대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최근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RF텍 지분 10%를 양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최대 주주 변경, 뭐 재료 소멸 때문에 잠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저가를 살짝 이탈하긴 했었으나 자리를 잡고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 때 매수를 하고, 만약에 내일 시가가 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쓴다면은 당연히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리해 보자면은 5,960원짜리 이탈 손절,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뭐 6,080원 부근대, 오늘 종가 부근대, 즉 내일 시가 부근대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다면 매수가 안 될 것 같고, 이 부근대에서 시작을 해서 움직이다가 빠졌다, 그럼 반등할 때 정리한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바로 이렇게 이 위에서 움직여 준다면은 당연히 계속 홀딩해서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는, 어디까지 가져가냐면은 예, 대략적으로 여기 6,700원 정도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은 대략 10% 정도 되니까 무난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RF텍도 같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